안녕하세요. 중서들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일요일 오전이고요. 드디어 이제 4월이 다 끝났고 이제 5월을 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내일 또 이제 5월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되는 날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재개가 되는 날인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뭐 저도 지켜봐야 되겠죠. 저도 일개 개미니까 지켜봐야 되는데,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은 뭐 월요일 날 혹은 화요일, 수요일 날이 또 빨간 날이잖아요. 5월 5일 어린이날.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좀 눈치 보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개인들 눈치 보는 시장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5일 지나고 뭐 조금 더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5월달 시장 뭘 또 수익을 나기 위해서 4월달에도 꽤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선점이라는 걸 잘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월달도 꽤 수익이 많이 났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본다면 5월달도 일단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일단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돌아가면서 움직이긴 할 거예요. 움직이긴 할 거지만 이 스푸트니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슬금슬금 이제는 매도 준비를 혹은 분할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약간의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도 있고 아직도 가고 있는 종목이 있지만,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올 때는 이제 슬슬 분할 매도의 관점이다. 이게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이상 이제는 조정의 흐름이 나타난다. 차라리 조정을 먼저 받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게 스푸트니크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고, 백신 관련된 애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치료제 애들도 슬금슬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이제 대북 얘기가 슬슬 나와요. 그죠? 대북 얘기가 슬슬 나오고, 뭐 이제 미국은 나는 뭐 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이야. 한번 우리 뭐 해보자 어쩌고 저쩌고라는 거고, 이제 그에 반해서 이 북한은 약간 새침대기 같은 여자 같은 새침대기 여자, 뭐 그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무슨 소리야? 할 거면 확실해 라는 입장인 거죠. 그런 분위기예요. 슬슬 슬금슬금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확 날아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게끔 슬슬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월달보다는 사실 6월달에 현충일이 있죠. 그러면 이제 5월 중순부터 6월까지는 한 차례 파동은 살포시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간단하게라도 좀 다뤄볼게요. 그럼 일단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 휴머니젠 관련주. 항상 제가 강조하죠. 올해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도 수소차, 휴머니젠 관련주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코로나 치료제 말씀을 드렸죠. 그때도 드렸던 건데, 뭐 이미 움직였던 것도 있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움직였고, 이 KPM테크 휴머니즘 관련은 움직일 듯 말 듯 하면서 시간만 계속 끌어요. 끄는데 큰 흐름은 바꾸지 않는다. 그렇다면 뭔가 이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건데, 그 기대하는 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고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좀 지켜볼만 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수소차는 하반기 보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휴머니즘 관련주를 보면요, 이 KPM테크가 일단 대장이죠. 큰 흐름상에서 월봉으로 쭉 보면요, 일단은 주가를 흘러내리게끔
모양을 만들어 놓다가 이 추세를 일단 잡아 돌린 거란 말이에요. 저번 3월 달부터 3월 달에 일단 변곡점이 한번 나왔다 그랬죠. 진정봉. 하락하던 자리에 진정봉이 한번 출현하고 나서 4월 달에 슈팅을 한번 내긴 했지만 이게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차라리 이렇게 딱 3,3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왔다면 다시 한번 5,500원대나 5,000원대로 날아가는 그림이 한번 나타날 텐데 윗꼬리를 달고 길게 눌리면서 그 다음 달 이게 4월달이죠? 4월달 이 십자 양봉이 십자 음봉이 나왔어요. 이게 말 그대로 요때 슈팅을 냈던 이 매수세가 어느 정도 나가면서 매수 매도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도지예요. 도지면 실제적으로 위냐 아래냐 방향 잡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그죠? 볼 수 있는 그림이고 거래가 여기가 확실히 들어오면서 여기서 변곡점을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를 수는 있어요. 2650원 부근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지만 요런 자리에서 여기까지 눌렀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기미를 보일 거냐. 근데 대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자리라면 이 또 3,200원대가 또 하나의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요런 자리까지 이게 저점을 갱신하기보다는 많이 밀리더라도 2,8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에서 주가를 한 번은 더 레벨업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의 자리는 정말 모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확실하게 튈 거면 튈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눌러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뭔가를 결정할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찌됐든 저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바닥을 만들어 놓고, 이 바닥에서 요 안에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죠? 2,440원에서 3,240원. 그거에 대한 박스권의 기준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중심봉이에요. 딱 이 자리에서 위아래만 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이상의 거래량이 사실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나쁘지 않은 건 아직까지 첫 번째 하락에 상승하고 A, B, C파가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가를 올렸다가 다시 한번 눌렀단 말이에요. 그런 첫 번째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길게 보면 아직은 박스권인 거고, 그죠? 박스권인 거고, 이 박스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이게 2,800원대인 거고, 그죠? 그리고 이 박스의 이 상단에서 매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보다. 그러면 밑으로 빠질 확률보다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2,800원을 유지해주냐가 관건인 거예요. 왜? 이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아야 다시 한번 박스 상단을 때리고 한 번은 위로 튀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박스는 여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3,860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어디에요? 3,550원.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갭 떴던 자리. 그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은 아직도 지켜볼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텔콘 RF 제약은 KPM에 맞춰서 움직인다라는 거고, 얘는 솔직히 제일 핫발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제일 핫발이에요. 지금 휴머니즘 관련된 종목 중에 투자는 같이 하는데 관심은 별로 없어요. 얘에 대해서 관심은 별로 없다. KPM 테크는
박스권 상단 쪽에서 움직였다면 텔콘 RF 제약은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박스권을 이탈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관점인 거죠.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고 크게 잡아놓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가 나오죠. 그죠? 그럼 박스 상단은 6,400원 부근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박스 하단은 4,85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 그리고 빠르게 5,400원 부근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야 다시 6,400원까지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뚫으면 한 번의 슈팅은 더 나올 수 있지만 얘는 길게 볼 종목은 아니다라고만 아직은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얘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모양을 하나도 갖춰놓은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옆으로 버티는 그림만 나오고, 한 번 더 뭔가 이슈가 발생하면 그때 한번 해먹고 나갈 생각인 건지 뭔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계속 밑에서 버티고는 있지만 이 하방 압력을 이겨내고는 있다. 그러니까 뭔가 아직 기대해 볼 거는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텔콘 주주분들은 솔직히 뭐 또 제 헛소리 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보는 그냥 차트의 기준은 그래요. 이게 뭐 강하게 뽑아내, 그러니까 대장할 종목은 아니다. 뒤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 뒤따라감이 대장이 당연히 눌리면 얘도 같이 눌린다라는 거고, 걔가 뭐 30% 갈 때 얘는 10에서 15% 가면 많이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현재로는 뭔가 한바탕도 슈팅을 내놓고 다시 한번 누르면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제 얘는 6,000원 위에서 눌러주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림인 거고, 그에 반해서 한일진공 같은 경우는 조금씩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얘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뭐 얘가 KPM테크하고 엎치락 뒤치락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어느 정도 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선적인 거는 당연히 KPM테크가 한 방 쏴주고 어느 정도 시세를 내고 얘가 KPM테크가 경고에 들어가고 나면, 그때까지 이슈가 이어진다면 한일진공이 대장을 치고 그 순간 어느 시점은 대장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의 모양은 그래요. 자, 월봉을 보더라도 강하게 슈팅을 내놓고, 그리고 다음 봉에서 일단 물량을 털었죠. 물량을 털고 누르는 자리에서 한바탕 다시 나갔던 물량을 조금 더 넣어놓고 한 차례 눌렀어요. 눌렀지만 실제적으로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 부근에서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버티고 있지만 기존에 여기서 흔들었던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요만큼의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엔 요 자리 위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1,300원 위로. 그죠? 1,300원 위로 못 올라온다라는 거고, 이래나 저래나 얘는 1,0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1,300원대를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당장 큰 이 이슈가 없더라도 그런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자, 뭐 주봉이나 월봉은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했지만 아직은 역배열이죠.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일봉도 아직은 역배열이지만 슬금슬금 모양을 잡아가려고 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림이에요. 아직은 얘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림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주가를 올려놓고 누르면서 이제 2평을 하락하던 2평을 옆으로 잡아 돌려놨거든요. 그죠? 이게 진정을 시켰다라는 거죠. 한번 빵 하고 터트리면서
누르면서 진정을 시켜놨고, 그런 이 진정하는 자리가 역배열로 오던 이 장기 이평선을 밟은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젠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가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안 내려갈 거고 슬금슬금 캔들을 올려주면서 이평을 정배열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라는 건데, 그거를 슈팅을 한번 또 강하게 내놓고 누르면서 빠르게 돌릴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 근데 그럴 거면 뭔가 이슈가 출현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겠죠. 출현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으로는 이 1,400원대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거고, 조금 아쉬운 거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부분은 나타나고는 있어요. 나타나고 있고, 이 흐름이 1,050원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빠르게 1차적으로 1,200원 위로는 올려다 놔야 돼요. 그래야 뭔가 흐름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가장 좋은 건 KPM 테크, 그 다음에 한일진공, 그 다음에 텔콘 RF 제약으로 넘어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치료제로 셀트리온 형제들이 있죠. 셀트리온도 4월달 많이 눌렀다. 그죠? 많이 눌렀어요. 이 월봉을 보더라도 많이 눌렀어요. 눌렀지만 크게 추세를 완벽하게 이탈시키진 않았다라는 거죠. 기존에 고점 만들어놓은 이 몸통 자리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고, 하반까지 열려있는 자리가 21만 5천원까지는 열려있지만 여기까지 당연히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요. 추세적인 자리에서 봤을 때도 일단 바닥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자리예요.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어가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아직까지는.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 아닌데, 일단은 하방을 계속 때리고는 있죠. 하방을 계속 때리고는 있는데, 이 하방을 깨고 나서 한 차례 올려다 놓으면서 보여줄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일단 지지를 해줄 거냐, 의 관점으로 볼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추세는 아직은 하방이 맞다라고 볼 수는 있는 그림이겠죠. 하방은 맞다라고 볼 수는 있는 그림인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땐 이거 내려앉았네. 일단 1차적으로는 요 자리네요. 지금 딱 그 방향성을 잡는 자리까지 일단 한번 내려왔어요. 내려온 자리고, 이 자리에서 한 차례 더 밀린다면 여기 24만 7천원, 25만원대까지는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는 자리예요. 지금은 한 번 더 누를 수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뭔가 방향을 한번 잡아볼 수도 있는 자리,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추세를 돌릴 거냐의 관점이에요. 현재 이 모습 자체가 요렇게 여기에 중간값이 요렇게거든요. 요런 그림이거든요. 지금 계속 밑바닥에서 놀죠. 이 상방에서 노는 것보다 밑바닥에서 놀아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이 추세가 하락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밑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을 한번 밟았으니까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대신 이 반등이 또 중간값을 못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제는 주가를 한 번 더 누른다. 어디? 이 24만원대 초반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어찌됐든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는 맞지만 큰 추세는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 왜? 아직은 이 자리에 대한 자리를 남겨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여기를 깨고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큰 추세는 깨지진 않는다라는 거고, 셀트리온 제약도 시제적으로 강하게 슈팅을 냈던 요 자리를 다 메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빠르게 슈팅을 냈던 자리를 이슈가 빠지면서 주가를 다 주저앉힌 거예요. 그러면 누를 수 있는 자리까지는 거진 다 눌렀다는 거예요. 이제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이런 그림이 다 예전부터 얘는 아니네요. 얘 말고 또 뭐 있지? 시젠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시젠도 여기서부터 강하게 뽑아냈으니까 요 자리를 다 메꾸고 나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모든 주가가 그렇거든요. 이슈가 빠지면 그래요. 그게 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고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급하게 올라간 거는 결국에는 반납하게 돼 있다. 그걸 반납하고 나면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온다 라는 관점이면 얘는 일단 12만원대까지는 열어 두셔야 돼요. 12만원대까지는 열어 두시되 그 안에서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추세를 변경을 할 거냐, 아니면 기술적으로만 반등이 나왔다가 이제는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 줄 거냐. 빠진 만큼 자리를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강하게 잡아 돌린다면 정말 이슈가 강하게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 근데 이슈가 강하게 있을 거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잡아 돌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림인데, 어찌됐든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까진 와간다. 그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뭐 이 16만원에서 17만원까지는 한 번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반등도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 자체도. 그렇다면 17만원 정도까지도 한번 밑에서 받아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 역시도 기존에 산을 만들었던 이 자리대까지 슬금슬금 거진 다 내려와 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조금 더 내려올 자리는 얘도 남아 있다라는 거죠. 10만원 초반대 혹은 10만원을 살짝 깨는 자리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이 라운드 피겨 대부분이 난 10만원 깨지면 버릴 거야, 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이 종목의 중심값은 중심값이라기보다는 이 종목의 중심봉은 요 자리예요. 요 봉이에요. 요 봉. 요 봉의 위치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열어둘 수 있는 자리는 99,000원까지 열어둘 수 있다라는 거고, 위로 올라가는 자리는 여기 123,000원이에요. 즉 지금의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무조건 124,000원 위로 올려다 놔야 돼요. 무조건. 이 위로 못 올려놓는다, 올려놨더라도 못 버틴다, 그러면 결국엔 99,000원까지는 한번 민다. 10만원 초반에서 99,000원까지는 밀어야 얘가 자리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이 딱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대신 이 기술적 반등이 강할 거냐? 강할 거라면 124,000원 위로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반등이 나왔다가 흐물흐물하다가 한 번 더 눌렀다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신규 맥점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점에 관심 가져보세요. 말 그대로 이 제약바이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야.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면 얘는 뭔가 만들어 놔야 돼요. 뭐 정부에서 항상 삼성 죽이기라고 해서 뭐 이재용 씨 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하더라도 결국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은 삼성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액면 분할하고 3만 원, 4만 원까지 빠졌다가 결국은 100% 이상 8만 원대가 갔다라는 거고, 시총으로 따진다면 거의 얼마예요? 한 4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예전 그 가격대로 따진다면. 그냥 현재가가 400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겁다고 느낄 수 있는 거를 분할 저거 해서 시총은 엄청 나다라는 거죠. 뭐 그거는 보시면들 다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대웅도 슬슬 자리 잡아가죠. 이 구름대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좋다. 들어갔다가 마지막 이 30일 날 눌렀어요. 어찌됐든 월봉상의 변곡점은 나온 자리다. 그죠? 그러면 이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슈팅을 43,000원 부근까지는 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이 43,000원을 못 넘어서면 뭐다? 다시 한번 누르는 자리는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은 여전히 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대웅하고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죠. 저점을 한번 맞춰놓고 올라오면서 양봉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요 자리가 변곡의 자리인 거고, 위에서 누르는 2평을 한번 확인하고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죠? 한 번 더 저점 테스트는 할 수 있지만 요 자리에서 지지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양봉을 뽑아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만들어 놓고 있는 그림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확실히 대웅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거죠. 대웅 제약보다. 그죠? 시총은 대웅이 더 높아요. 대웅이 높은데 현재가가 다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가 좀 더 가볍게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얘가 좀 더 가볍게 느껴진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뭐 종근당 바이오는 어차피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종근당 역시도 월봉상에 일단 한번 누르고 진정봉이 나온 자리예요. 그쵸? 진정봉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거래를 한 번 더 터트려주면서 변곡점의 모양을 확실히 보여줄 거냐, 그게 아니면 옆으로 한 달 정도 더 이 뭐라 그럴까요? 진정봉을 만들어 놓고 이 칼집 만들었다 그러죠? 칼집 만들어 놓고 여기가 든든한 지지 라인이 돼서 버티는 그림이 한 번 더 나오고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냐, 윗꼬리를 달 거냐 메꿔 줄 거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현대바이오는 아직은 조금 애매해요. 아직은 조금 애매한 자리다. 조금 애매한 자리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말씀드렸던 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요 이후로 제가 이 현대바이오는 말씀을 안 드리죠. 왜냐면 흐름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이 이슈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시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어느 정도 벗어나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흐름을 지금 탔다라는 거고, 그 흐름상에 일단 이 박스권 바닥까지 오기는 왔는데, 솔직하게 보는 관점은 실제적으로 이 박스권 하단부를 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 반등이 이 48,000원 위로 못 올라타면 결국엔 또 하단을 때린다라는 거고, 그 하단은 이번엔 깨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참에 바로 깰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올려다 놓으면서 이 45,000원, 48,000원까지도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45,000원대에서 못 넘어서고 눌린다, 그럼 무조건 한번 깬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 박스가 하나 있고 밑으로 열려있는 박스는
보기 쉽게 들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밑으로 열려있는 박스는 여기까지 열려있다 라고 그냥 하나 더 열어야 되나? 잠깐만요. 여기까지 열어놓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이렇게 열어놓으면 되겠네요. 박스가 위 박스가 하나 여기 있고 밑에 이제 이 자리 깨고 내려앉으면 이 밑에 박스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죠? 밑에 박스까지 열어놓되 밑으로 내려오는 자리가 중간값이 한 37,000원 부근이 된다라는 거고, 그죠? 이 자리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누를 때 여기까지 한 번에 가기보다는 중간에 여기서 또 중간값을 한번 그어보면 요게 한 39,500원 정도가 나와요. 39,500원에서 38,500원 사이에서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이 42,000원 위로만 올라와주면 굳이 이 박스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 다시 이 박스 안에서 도전이 가능하다. 라는 관점이에요. 지금은 추세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료제는 그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비트코인을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제 또 누르는 자리가 나오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누를 수 있는 자리까지는 거진 다 눌렀다. 그러면 얘는 6,600만 원까지 슬금슬금 올라갈 거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딱 4월 30일까지 6,600원 만들어 놓고 5월이 시작되면서 5월 1일 날 슈팅을 강하게 뽑아냈고, 4월 말인가 보겠네. 4월 말일날 슈팅을 뽑아냈네요. 맞죠? 4월 말일날 슈팅을 뽑았네요. 4월 말일날 슈팅을 뽑아놓고 5월달에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키우고 부분이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 얘는 이제 한 차례 올려놨으니까 요 자리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긴 한데 7천만 원대. 근데 지금의 자리에서 한 번은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지금의 자리는 이제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6,500만 원 정도. 맞나요? 6,500만 원이? 6,350만 원. 6,350. 그러니까 6,400 잡고 6,400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하나에 다시 이 박스권으로 들어온 자리인 거란 말이에요.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행보해주다가 또 한번 이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비트코인은.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이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일단 얘도 마지막 날에 상한가를 쳤죠. 저는 일단 종가에 팔았어요.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하려고 제 회원들한테도 상한가를 갈 수는 있지만 저는 일단 하차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다시 한번 도전한다라는 거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좀 큰 그림 그릴 수 조금 더 뽑아낼 자리는 나온다라고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얘로 필두로 지금 하나투자증권이든 기타 등등의 종목들이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죠. 얘도 하나의 이 위아래 십자양봉이 주봉상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냐 아래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그런 위냐 아래냐의 방향을 슬금슬금 만들어 가려고 지금 옆으로 진정봉 누르고 나서 진정봉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가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면서 한 번 더 밑으로 누를 수 있는 자리를 잡아 돌려놨단 말이에요. 거래를 터뜨리고. 그렇다면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자리 한번 만들어 줘야 돼요. 못 만들면 결국엔 한 번 더 밀린다. 그래서 위아래 방향 잡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밀린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한 번 더 못해도 여기 자리까지는 한번 뽑아낼 수 있는 자리는 나온다라는 거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마찬가지의 그림을 만들어서 갭자리 메꿨죠. 이제
앞으로의 더 큰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갭자리는 메꾼 거예요. 여기도 갭자리가 있긴 있지만 굳이 이 자리까지 메꾸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메꾸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 기존에 여기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한번 만들어놨던 자리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자리만 비어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메꿨으니까 한 번은 더 위로 올라오는 그런 자리를 5,650원을 넘기냐 못 넘기냐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대성 창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누를 수 있는 자리까지 눌렀어요.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는 모습이다. 얘는 3,65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지만 굳이 이 자리까지 누르고 나면 다시 위로 올라갈 때 뭐다? 요 자리가 매물이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많이 밀리더라도 이 밑꼬리까지는 열어두되 3,800원까지는 열어두되 그 이상은 굳이 열어놓지 말자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좀 더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고, 요 관점 안에서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 기술 투자도 마찬가지죠. 그쵸? 여기까지는 열어둘 수 있다라 그랬죠. 9,300원. 요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7,000원대까지 밀어야 된다 라는 관점인 거고, 굳이 이 자리까지 안 내려가는 이 몸통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왜? 굳이 여기에 대해서 매물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만큼 돈을 더 써야 되니까 나중에 쳐 올릴 때.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한번 11,000원대까지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이 자리를 넘겨야만이 그 다음 11,000원에서 12,700원대를 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비덴트 같은 경우는 조금 흐름이 조금 애매해요. 조금 애매한 흐름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난다. 이 1,500원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해라. 1,500원까지는 열어두되 지금의 이 구름대 하단을 에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구름대 상단을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 자리를 한 번은 깨고 버티면서 요렇게 이 뭐라 그럴까요? 구름대 하단을 위에 깔아놓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한 5월 중순 정도에 위로 타고 올라가는 다시 요런 그림도 나타날 수 있다. 이 전자가 가장 좋은 흐름인 거고 후자도 나쁘지는 않다는데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관점은 나타난다라는 거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관점은 나타난다. 그런 기준에서 잡고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큰 추세는 아직은 남겨놓은 자리다. 큰 추세는 아직은 남겨놓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는 자리예요. 이런 관점에서 종목을 이렇게 다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방을 확인하러 가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위지트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그쵸?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누르는 자리가 나오면서 양봉이 출현하죠. 그러면 이제는 다시 1,800원대 확인하러 가고 1,800원대 넘기면 또 한 번 2,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 있다 라고 보면 되고요. SBI 인베스트도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 자리 깨고 내려가면 결국 또 이 밑에까지 한번 눌러야 되는 자리, 2,000원 초반 혹은 2,000원 밑에까지는 한번 눌러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1,900원대까지 눌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2,400원대까지는 열어두고 한번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못 넘기면 결국은 횡보하다가 한 번은 더 누른다. 1,800원대까지 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5월달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 뭐 대북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한창 빼고는 한창은 자리를 못 잡았어요. 못 잡았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얘는 그냥 요 안에 박스권이거든요. 요렇게 큰 박스권에 있다가 지금 현재 이 저점을 한번 높였던 요 자리죠. 지금의 딱 자리 1100원. 이 11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가망성은 있는 종목이다. 가망성은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이탈을 한다면 결국엔 박스권 하단을 또 한번 찍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아난티 뭐 요런 종목들은 이제 슬금슬금 자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자, 월봉을 보더라도 강하게 슈팅을 뽑아놓고 이 중간값을 깨고 여기서 한번 버텨주다가, 버텼으니까 한 차례 슈팅이 나왔다가, 그죠?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윗자리 1500원 위로 못 올라타니까 결국엔 다시 한번 누르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바닥이 있고 이 바닥에 중간값이 어디 6,900원대, 이게 7,000원이죠. 7,000원 중간값을 지지하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자리예요. 그죠? 그럼 얘는 7,000원은 무조건 깨고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또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1,500원대까지는 열려 있지만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어디 9,150원이다. 그럼 이 자리까지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부산산업도 슈팅을 내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고점은 계속 낮아지는데, 뭐 이렇게 보더라도 고점은 계속 낮아지는데 어찌됐든 저점도 올라가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이 저점을 크게 계속 이탈시키지 않는다. 10만 5천원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라는 관점이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나중을 위해 한 3개월, 3, 4개월 기준을 잡고 대북주는 슬금슬금 그냥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사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5월 중에 슈팅을 한번 낼 거지만 그 슈팅이 기존의 고점을 넘기는 슈팅은 안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냥 기술적으로라도 한 방 빵 쳐주면서 저 살아 있어요 라고 이야기는 한번 낼 수 있는 자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한번 지를 수 있다. 맨날 쳐맞다가 야이 하면서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한 번은 물 수 있다. 대신 물고 나서 또 쳐맞겠죠. 굉장히 쳐맞을 수는 있다라는 거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슬금슬금 방향을 잡을 자리예요. 지금에서 슬금슬금 모았다가 고양이를 물 때 팔고 다시 눌리면 그때 또 사도 되는 종목이다. 뭐 특별하게 관심을 안 갖고 있어도 되는 종목 중에 하나긴 해요. 이제 모양을 만들어 놓죠. 이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특히 2평을 밑으로 깔면서 정배열의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관점이에요. 일단 일봉, 주봉, 그리고 이제 아직 월봉은 못했지만 데아트아이도 마찬가지죠. 푸른 기술이 조금 더 낫네요. 데아트아이보다. 그래도 얘도 장기평선 밑에서 올라오는 이 자리를 버티면서 저점을 올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뭔가 이슈만 하나 터져서 올라온다면 결국에는 정배열이에요. 그죠? 캔들은 밑에 있지만 결국에는 정배열이라는 거예요. 푸른 기술하고 크게 별반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려가는 이 추세를 여기서 한 바퀴 돌려놓고 그리고 나서 누르면서 이 저점 위에서 일단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뭐 5,700원 위로만 올려다 놓으면 다시 한번 여기 7,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나타낸다라는 거고, 이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 뭐 신원, 뭐 일신석재 이런 애들도 지금 슬금슬금 머리통을 들고 있죠. 저점을 확실히 만들어 놓고 한 차례 올렸다가 누르면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슬금슬금 뭐예요?
우상향의 모양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우상향의 모양을 한 차례 이제 고속도로를 한번 살짝 탔죠. 탔으면 여기까지는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렇게 날아가는 거는 이 개별적인 이슈가 있지 않는 한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800원에서 2,000원대까지 열려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 관점을 볼 수 있고, 일신석재도 뭐 슬금슬금 머리통을 들고 있죠. 실원이 일신석재보단 조금 더 강한 흐름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 일단 이 밑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를 잡아 돌렸다라는 거죠. 그죠? 잡아 돌려서 올라가는 자리. 그러면 이 추세 상단까지는 한번 누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흐름은 바꿔놓은 자리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또 한번 여기 2,600원대나 2,5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칠 수 있는 모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2,500원대나 2,600원대까지 단기적인 관점은 2,200원대인 거고요. 뭐 이제 그 사료 관련해서는 뭐 경농이 있고 또 뭐 또 한 두세 개 있죠. 효성 EMB 뭐 그런 애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얘도 모양을 슬금슬금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죠. 얘는 뭐 유엔의 대북 정책으로 하더라도 식량은 유엔의 크게 뭐 지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뭔가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왜 얘는 문제가 될 게 전혀 없거든요. 뭐 개성공단이든 뭐 금강산이든 뭐 유엔의 눈치를 봐야 되지만 식량 지원 같은 경우는 굳이 눈치를 안 봐도 돼요. 그죠? 그럼 얘는 슬금슬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죠? 개성공단하고 실제적으로 이 식량 지원이 좀 먼저 대북주가 움직인다면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뒤로 뭐 금강산과 철도가 움직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그림은 그렇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뭐 자기가 이 주식 차트 특히나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저는 리딩보다는 이 공부방을 좀 열고 싶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머리를 씀으로써 저도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잠시 까먹었던 부분을 말 그대로 내 머릿속에 1부터 10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이거를 말을 조리 있게 한다 그러죠. 웅변대회처럼 1부터 시작을 해서 10까지 꺼내야 되는데 이 1부터 10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있지만 1, 2, 3, 4, 5, 7, 뭐 6, 8, 9, 10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거를 완벽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들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거죠. 혼자 공부하려면 좀 재미없어요. 지루하고. 그래서 뭐 공부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5월 첫 시작하는 장 잘들 대응하시기 바랄게요.